지금 금강산에서는 이산 가족들의 개별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오늘 만남 이후 내일 1시간가량 작별 상봉을 갖고 이제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서 향후 남북 관계도 관심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정치부 김문경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지금 개별 상봉 10시부터 막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9시부터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갖고 있는데요. 외금강 호텔, 우리 측 이산 가족들이 묵고 있는 외금강 호텔에서 북측 이산 가족들과 개별 상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전에도 네. 도중에 돌아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출발은 안 하셨고요. 이 두 분은 이제 구급차를 타고 상봉에 나섰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오늘 개별 상봉이 끝난 뒤에 그 CIQ를 통해 가지고 우리 측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한 오후 1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산 가족 상봉에 나섰다가 건강 문제로 중도에 귀환한 사례가 한 너댓 건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건강 문제와는 상관없이 상봉에 나섰던 이산 가족 한 분은 부인이 상봉 기간 안에 숨지는 바람에 급거 귀환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측 취재팀이 중간에 취재를 이제 더 못하고 예. 귀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 행사 때인데 당시에 이제 현지에서 리포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기사를 예. 작성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랍, 납북이라는 이런 민감한 용어들이 사용됐다고 해서 북한 측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보통 이제 일주일씩 취재를 갔었는데 1차 상봉 기간 2박 3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산 가족들과 함께 귀환을 했는데 보통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1차 상봉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 오후 1시에 정확하게 귀환을 하실 텐데 그때도 당시에도 오후 1시에 귀환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서로 걸리면서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간에 귀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단체 상봉 화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가족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체 상봉 이제 화면 얘기 곧 나올 텐데요. 김문경 기자가 봐도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딸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이영실 할머님이셨는데요. 올해 예. 88살이신데 치매기가 좀 와가지고 예. 따님을 만나서 엄마 딸이야 기억 못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저 이제 손만 잡고 흐느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네. 그런 사연도 있었고. 예,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가족의 모습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딸을 만나는 장면 화면이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함께 잠시 뒤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족인데요. 함께 보시죠. 62번 가족입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그래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예. 지금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딸을 보고도. 기억을 잃어버리셔서 가족분들이 이제 저 때는 저렇게 그래도 기억이 나실 듯 하셨는지 예. 눈물을 흘리시고 훔치시고 딸의 손을 잡고 이제 예. 저때 따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게 많이. 예, 엄마 나 여기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나 고령이셔서 못 알아보십니다. 조금 더 늦었더라면 네. 이런 만남조차 없었겠죠. 조금만 더 일찍 상봉이 이루어졌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또, 자 그리고 예. 이제 전시 납북자 가족이셨는데요. 납북자 가족이요. 예, 65살 최남순 할머니. 예. 북측의 이복 동생을 만나러 올라가셨는데 예. 만나보니까 남남이었더라. 이런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무슨 사연입니까? 이제 최남순 할머니가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북측에 있는 이복 동생들한테. 예. 아버지하고 최남순 할머니가 2살 때 헤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갖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복 동생의 아버지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그랬더니 최 씨가 횡계에 살다가 강릉으로 갔는데 좀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이복 동생들이 아버지 직업은 나무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뗏목을 나르는 그런 유벌공을 하셨다. 그랬더니 최남순 씨가 농사와 목수를 일을 하셨는데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복 동생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답니다. 예. 그런데 더 가슴 찡한 사연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가 의형제, 온우이라도 맺어서 맺자. 이 상봉 기간 내내 같이 있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개별 상봉을 갖고 앞으로도 만남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동취재단을 연결을 해서요. 남북회담 본부를 연결을 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영 기자. 네, 남북회담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개별 상봉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 3차례에 걸쳐 6시간 동안 만남이 이뤄집니다. 먼저 당초 예정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우리 측 숙소인 외금강 호텔에서 가족별 개별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상봉 기간 북측 가족은 외금강 호텔이나 금강산 호텔에 묵지 않고 금강산 관광지구 바깥에서 자기 때문에 한꺼번에 차를 타고 이동해 가족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상봉단이 머무고 있는 방 안에서 당국자나 취재진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공개 장소에서 하지 못한 많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준비한 선물도 이때 건넬 것으로 보입니다. 상봉단은 잠시 쉰 뒤 정오부터 어제 단체 상봉과 헌양 만찬이 열렸던 금강산 호텔에서 다시 만나 함께 식사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역시 금강산 호텔에서 다시 단체 상봉에 나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행사 둘째 날 가족이 함께 금강산을 구경하는 야외 상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겨울이고 눈까지 많이 내려 실내 단체 상봉으로 대체됐습니다. 상봉단은 내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작별 상봉을 끝으로 오후 1시쯤 귀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서 구급차에서 가족과 만난 이산 가족 두 분은 오늘 곧 남측으로 돌아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속초 그리고 어제 금강사에서 들어온 화면으로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91살 김성경 할아버지 그리고 84살 홍신자 할머니가 오늘 개별 상봉까지만 하고 우리 측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1시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1시 20분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현지에서 의료진과 동반가족이 두 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어제 구급차로 강원도 속초에서 금강산으로 이동했고 단체 상봉 시간에는 응급 의료 시설이 갖춰진 구급 차량 안에서 북측 가족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번 상봉에서 김 할아버지는 딸 68살 춘순 씨와 아들 65살 진천 씨 그리고 홍 할머니는 동생 82살 영욱 씨와 조카 45살 한광용 씨를 만났습니다. 두 분 이외에 도로공사 직원 한 명도 부상을 당해 오늘 우리 측으로 후송됩니다. 공동취재단은 오늘 오전 7시 35분쯤 외금강 호텔 외곽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도로공사 직원 이모 씨가 2m 높이 트럭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은경 기자와 함께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 행사 자체가 좀 오래간만에 만나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단체 상봉 장면 보신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좀 남달랐을 텐데요. 예. 일단 뭐 이산가족들 초반에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제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만찬 행사가 이어질 때는 서로 환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예. 좀 여유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큰 무리 없이 중도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달리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계속된다 이렇게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측도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과거에 비해서 이번 만남에 대해서 크게 뭐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어떤 그런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예. 보이질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과는 좀 다른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산가족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했던 그 호텔 시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훌륭하다. 이런 소식들이 또 한동안 전해지고 휴관이 있습니다. 됐었는데도.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산 상봉 이후의 남북 관계가 관심인데요. 북한이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어제 평양에서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에 활로를 열자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들은 여러 번 지금 올해 들어서 여러 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그 틀을 짜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강조하는 북한의 얘기들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산 상봉 이후에도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학수고대하는 이산 상봉 정례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북측이 바라고 있을 그 대북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민감한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그리고 금강산 사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논의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경 기자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